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죠. 오늘 주요 뉴스 산뜻하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깨끗이 추가됐네요. 예.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된 주요 뉴스 의미를 파악해 줄 우리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로서 49일째가 됐습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죠? 네, 오늘 약식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 밝혔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대우조선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발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공개적으로 공권력 투입 의지를 좀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도어 스태핑과 모두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을 했었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했었고 오늘도 도어 스태핑 때 국무회의 때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언급이 원칙론적인 발언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국민과 정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 발언 때문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해석을 했던데 해석은 자유입니다. 네. 해석은 자유입니다. 일단 발언 고수에만 놓고 보면은 정말 대우조선 하청노조 정보 농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조만간 동원할 듯이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권력을 투입하려면은 집행할 영장이 있어야죠. 네. 그런데 지금 경찰 체포영장 없습니다. 이 농성 벌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에 한 차례 신청했다가 경찰이 기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 네.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좀 두고 보자라는 건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되든가 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번 주말쯤에는 기류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네. 오늘 내일은 아니다라는 점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 우리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그게 네 가지 아닙니까?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네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와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 현장 또 노동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점거 파업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건 맞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연대라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죠. 연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리 산업 현장 노동 현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네. 그리고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가장 취약한 고리를 대할 때는 좀 더 유연하게 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났습니다. 정부도 둘 중에서 선택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법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문제 해결에서는 좀 더 양 측면을 다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노사 협상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시간을 재촉해서 협상을 타결해라. 그런 뭐 재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지금 더 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공권력 투입할 수 있으니까 빨리 협상에 임해라. 빨리 자율적으로 타결해라. 지금은 다분히 경고성, 위협성 뭐 이런 것이 더 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기도 했고 오후에는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오늘 또 관계부처 인사들이 파업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 점검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네. 권성동 직무대행도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하청업체 노조가 때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했는데요. 정부 여당 입장까지도 좀 뉴스인 해주실까요? 예,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그 후보자가 네.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긴급히. 아마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가 한 걸 가지고 경찰이 이 공권력 임박할 때 대비해서 만약에 사태를 막아야 되니까 현장을 점검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일은 아닐 거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하지만 정부로서도 공권력 투입을 각오하고 있다. 이런 결의는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이 계속 장관들 보고 문제 해결해라라고 다그쳤는데 아직까지 그동안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든 누구든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재촉하는 데 대한 반응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에 대화로 풀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 대응 또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은 가장 아쉬운 건 국민의힘의 자세입니다. 뭐냐면은 오늘 권성동 대행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불법 파업에 정부는 주저 말고 엄정 대응해야 된다라는 네. 표현을 했는데 정부는 원칙을 말하더라도 정당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당 지도자로서 이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양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정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거든요. 약자들의 아우성 그리고 고통 이런 것에 귀를 같이 열어둬야 되고 또 목소리를 담아내야 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당의 역할을 포기해버리면은 그럼 그 약자들이 누구한테 가죠? 야당한테 갑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도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같은 뭐 여당의 입장과 함께 정의당은 대통령 또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네, 정의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과 책임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 손해배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극악한 노동 탄압을 일삼았던 MB 정권의 기시감이 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임금 해결, 노동 기본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철진한 반노동 여론몰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들 파업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금속노조 거제 통정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금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파업권은 이미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2일부터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교섭이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지난달 21일부터 하청주의 조합원 6명이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 제1도쿠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 화물창 거기 난간에 올라서 농선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채한 부지회장은 철구조 물 속에 들어가서 안에 용접해서 스스로 가다는데 이 부분이 불법 점거 농성이라는 거죠. 점거 농성. 그렇습니다. 불법 점거 농성이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도 그러니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 2부가 어떻게 보면 가처분 신청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하청주의 측의 점거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일일 하루에 300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점거 농성에 대해서는 불법이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파업이다라고 주장하는 정의당의 주장도 솔직히 맞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국회의원 정도면 사태를 제대로 풀려고 하면은 불법은 불법인 부분을 인정을 하고 합법은 또 합법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뭐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지적은 하고 싶고요. 네. 하지만 정의당은 노동자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또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노동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주력이 돼서 만든 당이 정의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청 노조 지지 뭐 당연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민주당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지난 5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집권 여당이자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래서 오늘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참을 만큼 참아왔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 파업이 뭔가 이렇게 여야의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 그러니까 참 잘 다뤄야 되는 문제거든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 모두 잘 다뤄야 되는데 민주당은 공권력이 만약에 투입이 될 경우에 제2용산 참사 그리고 제2쌍용차 사태 예견된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네. 저는 괜한 기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은 늦지 않았다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와 각을 세워서 대안정당이다 이런 면모를 좀 내세우고 싶어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단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대통령은 사회에 첨예한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자리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조정할 능력을 보여줘야지 공권력 투입으로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100번 옳은 말이죠. 100번 옳은 말인데 그래도 또 야당은 또 야당대로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또 당 을조위원회에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방문해서 대화 해결을 요구하고 하는 노력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청인 대우해양조선이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개입하는 것은 그것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분명하고요. 분명하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감성적인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 오늘 회의를 보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왔던데 소개해드리면은 16명을 살해한 무도한 살인자 인권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무더위에 28일째 철제 감옥에 갇혀 농성 중인 하청 노동자의 인권에는 불법 파업 엄단으로 대응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두 문제를 붙여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데 이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권은 자기 역할하면 됩니다. 빨리 원구성해서 국회 구성해서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중심으로 문제 들여다보고 정부 또 추궁하고 또 해결 방안 중재하라 또 모색하라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정부의 공권력 투입 견제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 안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빨리 원구성 협상을 합의를 해서 네. 상임위 정상 가동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개문발자한 국회 하지만은 원 구성을 놓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만나긴 했지만 아무 뭐 성과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논의했는데요. 오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회동 후에 기자들에게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다면서 이 과방위 그리고 행안위 배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 이렇게 밝혔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의장께서도 향후의 개별적 만남이나 또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속 가져가시겠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기에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틀이면은 간극을 좁히기에 좀 충분한 시간일까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결심이 문제지. 결심의 결단의 문제지. 요즘 또 헤어질 결심이 유명한데. 여야 마음만 먹으면은 오늘 밤이라도 합의가 가능한데 조금 시간은 뭐 오늘 내일 20일이 꽉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쟁점은 아시다시피 행정안전위원회 누가 가져가느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누가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네. 국힘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민주당은 둘 다 맡아야겠다라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과방위는 방송 또 언론 자유 독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야당이 차지해야 된다. 행안위는 법사위까지 줬으니까 경찰 독립성 중립성을 위해서는 또 야당이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네. 외견으로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기조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하지만은 민주당 지금 원내투쟁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원구성 늦어져서 원내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그런 또 따가운 시선들 그래서 저는 결국 민주당이 하나를 양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권성동, 박홍근 두 원내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협상 능력, 뚝심 이런 것 보면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하나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 둘 중에 민주당에서 그러면 포근한다. 뭘 가져가느냐 예. 이건 아마 민주당이 선택할 것 같은데 과방위를 택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과방이 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합의할 결심을 했나요? 결심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국민의힘이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촉구했고요.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 위원장에 대해서 편파 방송 봐주기 심의를 남발한다면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든든한 뒷배처럼 행동하는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앞서서 권성동 직무대행도 KBS,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 자지우지되는 방송 아닙니까?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는데요. 네. 박성준 의원도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한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일단 발언 수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대립이 이런 논란과 좀 이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일단 네. 박성중 의원의 발언이 중요한 것은 과방위 간사로 지금 내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KBS 사장 때도 한번 해임된 전력이 있었죠. 재판 결과 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은 2021년 8월부터 역임을 했는데 당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때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노골적인 정치 편향이 있다. 그리고 반대편 언론, 그러니까 이른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의 적대감을 드러낸 사람을 어떻게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앉히느냐 네.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국민의힘 입장이 아예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 개인 의견이 아니라 공식 입장이다라고 공식 입장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과방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뭐 이런 논란과 무관할 수 없는데 이제 방송 장악과 관련한 것이 얽히면서 더 복잡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면은 언론 손보지 않겠느냐, 네. 언론 장악하지 않겠느냐. 지금 TBS에 대한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문제 제기이어서 KBS, MBC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방통위원장 문제 되면서 방송 장악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이 워낙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할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인터뷰 박성중 의원과 얘기 나눠보는 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